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15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12번째 이야기. 이 장소 중앙에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도 행복했던 내 침실이 있어요. 장미 무늬 벽지가 발라져 있고 할머니가 나한테 만들어준 두꺼운 분홍 이불과 삐걱대는 스프링 매트에 내 기둥이 달린 침대가 있어요. 괴로울 때면 할머니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할머니도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왕구 동물들이 놓인 내 침대가에 걸터앉아 나를 기다려요. 주름진 할머니 얼굴은 언제나 그렇듯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좀 지나니까 할머니가 나의 안내자인 아메푸스라는 것을 알겠어요. 나는 아메푸스한테 방금 바친 인생에서 있었던 슬펐던 일, 행복했던 일을 얘기했어요. 나는 잘못했던 것은 알겠으나 할머니는 너무도 다정히 대해줘요. 내가 회상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또 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해요. 그렇지만 결말에 이르면 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편히 쉬려고 해요. 나의 진짜 집은 이곳이므로 다시 집으로 못 가도 난 상관이 없어요. 좀 더 진보된 영혼들은 이 단계에서 어떠한 오리엔테이션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 확연해진다. 누구나 다 지난 인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들이 인생에서 맡았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평가받는다. 진보된 영혼들은 나중에 마스터 선생과 인터뷰를 한다. 경험이 부족한 영체들은 육체에서 갑자기 영체로 바뀌는 것에 대한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카운슬러들이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이 통례다. 앞으로 지녀야 할 행동 양식을 위해서 지나온 태도와 느낌을 연구하는 것은 안내자가 하는 전형적인 일들이다. 케이스 13의 피술자는 보통을 넘는 키와 몸무게를 지닌 32세에 압도하는 듯한 강한 여성이다. 그녀는 1880년대에 오클라호마주에서 로스 웰던이라는 이름의 검사로서 짧은 생을 살기도 했다. 로스였을 때는 33세의 나이로 호텔방에서 머리에다 총을 쏘아 자살을 했다. 로스는 검사로서 그의 인생 방향이 실망스러웠다.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술자가 격렬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회귀치유사들은 그런 상태를 고조된 반응이라고 한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술자가 관찰자로서 참여하는 최면요법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케이스 13의 경우입니다. 치유의 사월을 끝내고 어디로 갑니까? 나의 좋은 자를 만나러 가요. 디아스, 아니요, 그의 이름은 클로디스예요. 나는 부모님을 보기만 원했었어요. 난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생이 끝날 때마다 늘 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할 거예요. 왜요? 내가 자살을 했거든요. 지구에서 살 때 자살을 한 사람은 영으로서 어떤 벌 같은 것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는 벌 같은 것은 없어요. 그건 지구에나 있는 조건이죠. 클로디스는 내가 일찍 인생을 끝냈다는 것과 내가 난관을 대면할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 실망할 거예요. 내가 했던 방식으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후에 다시 다른 인생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것을 전부 다 반복해야 하는 것을 뜻해요. 일찍 맞춰버렸기 때문에 나는 시간만 많이 낭비했어요. 그럼 아무도 당신이 자살한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습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이 동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슬픔을 느껴요. 자살을 한 영들은 만성적인 육체적 고통이나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에는 영혼으로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덧붙이고 싶다. 그들의 안내자나 친구들 역시 이런 동기로 자살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자, 그럼 클로디스하고 만나는 장면으로 갑시다. 먼저 당신의 좋은 자를 만나러 가며 거기가 어떻게 생긴 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방으로 가요. 벽이 있는.
오버크혼이군요. 그게 뭡니까? 오클라호마에 있는 목축인들의 멋진 바예요. 난 그곳에서 한잔하러 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친밀한 분위기, 나무로 된 아름다운 벽면, 속을 넣어 만든 가죽 의자들 사이를 두고 클로디스가 테이블 중에 하나에 앉아서 나를 기다려요.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할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오클라호마 바를 갑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좋은 일들 중에 하나가죠. 그러나 그뿐이에요. 이 면담은 바에서 파티를 하는 것 같진 않을 거예요. 지난 인생에 관해 안내자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 좀 우울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망쳤기 때문이에요. 나는 클로디스를 만나서 왜 일들이 잘 안 됐는지를 설명해야만 해요. 인생은 너무도 힘들어요. 나는 옳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러나 무엇을 옳게 하나요? 클로디스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충실히 지키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클로디스는 로스인 나에 대해 기대를 가졌었지요. 제기랄 난 이걸 가지고 클로디스와 얼굴을 맞대어야 해요. 로스로서 배워야 했던 교훈에 대해 조언자와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느낌입니까? 물론 나는 엉망이었지요. 나는 다시 똑같이 반복해야만 해요. 언제나 완전하게 해낼 수는 없는 것 같군요. 그리고 지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면, 새와 꽃과 나무들이 없다면 나는 절대 지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삶은 문제투성이에요. 마음이 산란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 하나도 속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나를 너무도 잘 알아요. 클로디스한테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했던 일과 또 안 했던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이 더욱 우라가 일어나요. 클로디스는 이것을 알고 있지요. 좋은 자들은 불만족스럽더라도 우리에게 무한을 주지 않지요. 그러기에는 그들은 너무도 우월하지요.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은 성북구 성북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1년 과정에 1학기 등록은 3, 4월, 2학기 등록은 8, 9월에 가능하며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